네, 중단원 학습 점검을 통해서 우리 이제 1학년 때 내용 정리하고 있었지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경우의 수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 정리 부분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도요, 유용한 공식 위주로 그리고 계산 방법 위주로 먼저 체크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합의 법칙이란 뭐냐면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합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볼게요. 주사위 던지는데 첫 번째 사건 A가 뭐냐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B가 뭐냐면요,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그러니까 주사위니까 1, 2, 3, 4, 5, 6밖에 없는 거야.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5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없죠. 주사위에는 없어요. 그럼 이런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3이랑 6 두 가지가 있죠. 그죠?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5랑 5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2의 배수,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2랑 1을 더해서 3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렵지 않지요. 자, 그리고 곱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날 때는 두 사건을 경우의 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여기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여기 C라는 지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sorry, 갑자기 회의가 있었어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자, 어쨌든 뭐 지금 곱의 법칙 하고 있었네. 동시에 일어날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한다 라고 했죠.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이제 A, B, C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거야.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 자,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데 지금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겠어요? 자, 여기 위로 와서 3가지 가는 거랑 아래로 와서 3가지 가는 거 더해서 총 6가지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에서 B로 오는 경우의 수가 2예요. B에서 C로 오는 경우의 수가 3개예요. 얘네들 동시에 일어나야 A에서 B 거쳐서 C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곱하면은 경우의 수 6가지가 나오겠네. 그치? 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때에는 두 사건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순열이랑 조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계산 방법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계산 방법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n부터 1씩 빼나가죠. n-1, 거기 1 또 빼서 n-2 쭉 곱해 나가다가 3, 2, 1까지 이렇게 곱해요. 그러니까 n부터 1씩 줄어 나가보면 작아지다가 1까지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1까지 전부를 곱하면은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n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의미는 무엇이냐? 잘 기억을 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지금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지금 A랑 B랑 C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나열해도 되고요. B, C, A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C, A, B 뭐 이런 식도 가능하죠.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하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네, 이걸 적용을 하면 돼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려면 3 팩토리얼 해서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파악이 되면요, 몇 개를 나열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바로 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NPR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런 식이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할게요. OP3 이렇게 예시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계산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있는 O는 시작을 얘기를 해요.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느냐?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은 뭐냐면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 지금 몇 개인 거예요? 3개죠.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요. 4, 3, 뭐 2, 1 내려가야 되는데 개수가 3이에요. 그럼 3개만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OP3의 계산 방법입니다. 뭐 이제 뭐 3P2 이런 거, 3부터 시작해서 2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계산 방법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자, 얘는, 자, 아이고 이걸 지우면 안 되겠다. 그대로 남겨두고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OP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자, 10명 학생 중에 학생 10명 있어요.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고 싶어요.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고 싶어. 자, 그러면은 10명 중에 민수랑 영철이가 있어. 그러면 민수랑 영철이를 뽑아서 민수를 먼저 적고 영철이를 나중에 이렇게 일렬로 세워요. 이때 앞에 있는 녀석이 회장이라고 하자 하면은 회장이랑 부회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은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회장이 앞이고 부회장이 뒤면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보자. 10P2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 곱하기 9 2개만 곱하는 거죠. 그쵸? 90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 순열의 의미예요. 이 P라는 기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도 한번 볼게요. 조합은 비슷한 기호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걸로 계산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이 적는 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OC3 같은 경우, OC3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개수예요. 시작이고 개수예요. 자, 분모 분자로 나뉩니다. 이 C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분수야. 여기처럼 분수야. 분모 분자로 나뉘어서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5부터 시작해. 그리고 1씩 빼나가면서 3개를 곱합니다. 개수가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런 다음에 뭘 나눠주느냐? 여기 있는 지금 이 3 있죠? 3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면은 이 OC3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5이 1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는 5개 중에 그냥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가 아예 상관이 없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OC3이 되는 겁니다. 아까랑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죠. 아까도 5개 중에 3개를 뽑았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뽑아서 나열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그냥 뽑는 걸로 끝나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0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았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10명 중에 그냥 공동대표 3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뭐 공동대표니까 뭐 누가 회장이고 뭐 부회장이고 뭐 이런 직급이 없는 거야. 순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회장, 부회장, 회장이 앞에 있는 녀석, 부회장이 뒤에 있는 녀석, 이런 순서로 나열하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10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10명 중에 3명을 그냥 뽑으면 되는구나, 순서 상관없구나, 10시 3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분자 분모로 나뉘고 분자에 10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3팩토리얼을 나눈다고 했어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예요 3, 3은 9, 2, 4, 8. 자, 얘는 3, 4, 12에 0 붙여서 120까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제예요. xy가 자연수일 때 부등식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수니까 더한 것도 자연수겠죠. 그쵸? 첫 번째 x 더하기 y가 뭐가 될 수 있어요? 3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x 더하기 y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4가 될 수도 있죠. 그쵸?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3 이상 4 이하니까. 자, 그러면 3이 되는 경우는 x, y가 어떨 때예요? 1, 2일 때. 그죠? 그러면은 1이랑 2 각각 대입하면 더해서 3 나와요. 그리고 2, 1일 때 총 몇 가지예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경우는 어때요? 1, 3 그리고 2, 2 있네요. 그쵸? 2 더하기 2는 4니까 3, 1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게요. 각각 경우의 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나요?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한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의 법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만두 가게에서 만두 크기는 2종류라고 해요. 만두 피는 4종류고요. 만두 소는 3종류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씩 골라서 만두를 만드는데 지금 이 다음 광고가 사실인지 판단을 하래요. 저희 가게에서는 2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만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런 지금 만두 크기, 만두피, 만두소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몇 가지 종류의 만두가 나오는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2예요. 2종류가 있으니까. 만두피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그렇죠? 만두소는 적혀있는 대로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그런데 만두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요, 만두의 크기 따로, 만두피 따로, 만두소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 정해질 수는 없고, 얘네가 다 같이 동시에 결정이 돼야 만두 하나가 하나 결정돼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시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동시에 결정되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쵸? 다 곱한다. 다 곱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3, 2, 6, 4, 24니까 이 녀석은 사실이구나. 20가지 이상 맞죠? 24면은,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갈게요.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경우의 수를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둘게요. 첫 번째 빈칸이 100의 자리, 두 번째 빈칸이 10의 자리, 맨 마지막 칸이 1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있겠어요? 지금 0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 2, 3, 4 중에 하나겠죠.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하나 선택을 했겠지.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여기는 0을 포함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5개 숫자 중에서 첫 번째를 빼면은 총 4가지 숫자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맨 마지막은 어때요? 맨 마지막은 앞에 두 녀석을 선택을 했으니까 5개 중에서 두 녀석을 빼고 3가지가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 결정이 여기가 동시에 결정이 돼야 세 자리가 되니까 얘네들 다 곱해 주는 겁니다. 4, 4, 16 곱하기 3, 얘는 48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400보다 큰 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400보다 크려면은 100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3, 2, 1, 뭐 이런 거 가능해요? 안 되잖아. 여기 4 하나밖에 안 돼. 여기의 경우의 수는 4만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자, 두 번째는 어때요? 4를 이미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4개 중에 아무거나 가능하죠. 4개.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어때요? 자, 여기랑 여기랑 2개를 선택을 이미 했으니까 남는 거는 3개가 되네요. 동시에 결정돼야 되니까 곱해서 12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지금 이 사례는 곱의 법칙이 중점적으로 사용된 예시였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구하시오. 이어달리기 선수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달리는 순서를 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열하는 거네요.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거 C를 써요? P를 써요? P를 쓰겠죠. 순서가 있으면은 P예요. 잘 기억하세요. 순서가 없으면 C, 순서가 있으면은 P입니다. 지금은 달리는 순서가 있으니까 P를 쓸게요.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8P4입니다. 자, 8부터 시작하죠. 얘가 시작이고요. 이 4가 뭐예요? 개수. 8, 7, 6, 5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6, 5, 30. 지금 3, 7에 210. 8 곱하면은 0, 8, 1, 6. 1680까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서로 다른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한꺼번에 꺼내네요. 그쵸? 근데 이 2개를 뽑아서 얘를 나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2개 뽑은 거에 순서를 정하지 않지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는 뽑는 경우는 C 또는 P인데 C예요, P예요? 순서가 없으니까 C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C를 사용을 할 거예요. 5개 중에서 그냥 2개를 뽑는다. 5C, 3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시작이고 얘가 개수라고 했죠?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뒤에 있는 거에 팩토리알. 팩토리알은 뭐예요? 지금 2팩토리알은 2 곱하기 1이에요. 5 곱하기 4고요.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셈 풀어봤고요. 지금 경우의 수 파트는요, 여러분들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 기초 부분 수업을 쭉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정도, 이 기초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2학년 가서요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묻거나 방송을 여러 번 봐가면서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